산업이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기술을 개발해왔다. 특히 생활을 180도 바꾸어 놓은 혁신적인 발명품들로 인해 더욱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무인항공교육센터. 이곳에서는 오전부터 드론 조종 수업이 한창이다. 최근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는 새로운 인생 항로를 개척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데, 한때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불리던 드론, 이제는 당당히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주인공이 되었다. 보기와 다르게 매우 정교한 조종이 필요한 드론.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교육생들의 눈빛이 날카롭다. 사실 얼핏 봐선 누가 교육생이고 누가 교관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높은 연령대의 교육생들. 그 가운데 가장 앳돼 보이는 얼굴의 청년이 이제 막 연습을 시작하려는 참이다. 배터리 장착. 드론 조종은 비행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작업도 많다. 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스키드 이상무. 초보 같지 않은 능숙한 손길의 정주영 씨. 드론 조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이상무. 배터리의 잔량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체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드론 자체가 12kg가 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 항공 촬영 등의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빨라. 속도 줄이시고, 고도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쭉 펄럭이면 살짝 놓는다는 느낌으로 놓고, 네, 됐어요. 좌우 수평 비행 실시. 좌우 수평 비행 실시. 좌로 이동. 정지. 올해 31살의 정주영 씨. 드론을 조종하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원래 비행 조종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금전적인 여유나 그게 좀 안 돼서 준비하다가 이제 바로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 와서 IT 쪽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IT 쪽에 한 2년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잠시 또 회의감도 느끼고, 꿈 비슷한 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부응하는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AI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사람의 직업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드론. 미국에서 처음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사용 분야를 넓혀 방제, 택배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크기 또한 다양한데 12kg 이상의 산업용 드론과 작은 크기의 드론들까지 다양한 드론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차세대 신성장 동력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의 한 유력 정보지는 최근 세계 드론 시장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2016년 86억 달러에서 오는 2020년엔 무려 115억 달러가 될 전망이라는 것. 또한 민간 및 상업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군수 산업 중심의 시장 구조 틀을 벗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7천억 원, 무려 1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인 셈이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10년간 22%대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한다면 뭐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700억 정도 시장이 있고 한 10년 뒤에 2026년도에는 2조 5천억 정도 시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드론의 활용도가 192가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거기다 영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되죠. 거의 2,000개 이상 정도 분야고 또 드론이 무게를 들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커다란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대의 가능성. 그렇다면 드론은 현재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을까? 이곳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의 드론 축구장. 드론이 스포츠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장의 분위기가 아닌 마치 e스포츠와 같이 화려한 모양새인데 지난 2월 전북 전주시가 탄소 소재 드론 산업 융합을 위해 드론 축구단을 창단하며 만든 드론 축구.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나눠가지고 첫 번째 세트는 그냥 블루가 이제 수비만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세트는 레드가 공격하는 걸로 한번 하고 그럼 이번 게임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 드론 축구는 탄소 소재로 만든 보호장구로 둘러싸인 드론을 상대팀의 원형 골대에 넣으면 득점이 인정되는 신개념 스포츠 경기다. 양 팀은 각 5명의 조종사들이 드론을 조종하며 이루어진다. 3분씩 3쿼터를 겨루어야 하는데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게임에 익숙한 젊은 층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수시로 충돌과 추락이 발생하는 격렬한 경기여서 팀플레이는 물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축구용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딪힘이나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가 드론의 프로펠러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일반 드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뭇잎에 걸린다거나 드론끼리 부딪혔을 때 맨 처음 파손되는 부위가 프로펠러 부위거든요. 드론 축구볼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보호구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프로펠러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드론은 드론 축구와 같이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창작물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드론 활용은 그동안 인력을 통해 해왔던 작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중이다. 드론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형에서 필요성이 더욱 크다. 예전엔 일일이 사람의 손을 빌어야 했기 때문에 높고 험한 지형은 일처리 효율성의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이젠 드론을 통해 재해 현장부터 농업, 여기에 범죄 수사까지 굳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허가 없이 조경용으로 쓰이는 현무암 6,000톤을 채굴한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에 벌어진 연천 현무암 불법 채굴 관련 수사에서는 드론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결코 몇 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던 모습들인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엔 드론 수사 전문가도 등장했다. 실종 사건은 물론 다양한 범죄 해결에 투입이 가능하기에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드론 수사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난 연천 현무암 불법 채굴 수사에서 드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박중현 경사. 지금 드론, 무인 항공기 드론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동료들에게 드론 수사 기법을 강의 중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드론. 하지만 지금은 수사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 우리 수사에서 썼던 증거 가치에서 훨씬 획기적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촬영했던 사진이나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2차원적으로 단편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훨씬 더 넓게 사이즈가 넓게 증거를 채정할 수 있다 보니까 수사 자료에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박중현 경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최근 뉴스에서도 드론 수사로 해결된 사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드론 수사는 대개 2인 1조로 팀을 이룬다. 한 명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살피고 한 사람은 드론을 조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파트너 사이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자 잘 보여? 글자 잘 보여? 우측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측으로? 알았어. 네. 잠깐만. 조금만 위로요. 예, 다 들어옵니다, 이제. 뒤로 빼고. 실종자 수색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가장 먼저 드론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지 않아야 될 장소, 그리고 갈 필요가 없는 장소, 그다음에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험난한 지역에 드론을 먼저 투입해서 걸러낸 다음에 드론이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실종자 발견을 위한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골든타임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드론도 좋은 분야에 쓸 수가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드론 수사 외에 여러 공공 목적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드론.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소방훈련에도 투입되며 재난사고 예방과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빈번하게 생긴 산불 사고로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현재 산불 예방은 감시를 하려 해도 인력을 투입하거나 헬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제대로 시행하기엔 비용이나 시간적인 어려움이 컸다. 드론을 이용하면 더욱 정밀한 관찰이 가능하게 된다. 네, 이 기체는 저희가 이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으로서 현재 장착되어 있는 장비들은 산불에 대한 이제 감시나 관찰을 할 수 있고요. 또 일정 지역이 관찰이 되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투하할 수 있는 적재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카메라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간에 사용하는 주간 카메라의 용도이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열상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고프로 카메라인데 저것은 이제 이 두 카메라가 혹시라도 이제 좀 동작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장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드론을 이용하면 산악 지역의 온도 분포, 연기, 불꽃 형상 등을 분석해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의 거치형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하면 자유로운 관측이 가능하게 된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 카메라를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나 열상 카메라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 산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 카메라로도 구별이 가능하시지만 이제 잔불이라든가 조그만 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로 관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열상 카메라를 통해서 숲속에 있는 어떤 인원이라든가 작은 잔불이나 큰 불 이런 것을 정밀하게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열상 카메라로 산불을 감시하고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산불 장소의 수송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장소엔 응급물품 낙하는 물론 불길이 거센 곳엔 수화탄을 적재해 불길 진화 작업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산불 예방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는 춘천시는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다. 네, 우리 춘천시가 산과 호수로 많이 둘러져 있고요. 레저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야간 관계없이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조화할 수 있고 수색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산불, 오늘처럼 산불 예방 감시도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 활동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지에 관해서는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 사랑의 상간 오지 마을에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감시 예방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더욱 증대된 드론의 역할.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드론에 친숙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영상 촬영에 있어서다.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 기법은 TV 화면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업체.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셀카 드론 개발로 지난 2016년 발명특허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곳에서 개발한 셀카 드론은 드론 조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 과감히 조종기를 없애고 영상 인식 기술이 조종기를 대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피타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를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트래킹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는 조종기 없이도 드론이 스스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드론에 익숙치 않은 그 드론을 조종할 때 어려운 점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리고 가변형이기 때문에 드론뿐만 아니라 이제 액션 카메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이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피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에 관한 인식률은 매우 높은 편인데, 신체 전부가 아닌 팔이나 다리 등 신체 부위의 한 부분이라도 카메라에 인식하면 사람으로 유추해 사람의 위치에 따라 드론의 움직임도 이동한다. 게다가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넓은 야외의 영상 촬영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가 개발한 가변형 셀카 드론은 사람, 의자, 컴퓨터 등 30여 가지의 물건들의 영상 인식이 가능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영상인식 업체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요. 그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딥러닝 기술을 이제 드론에 적용시켜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의 한 기업은 3년 뒤 승용차 크기의 무인조종 드론 개발을 예고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쟁이나 테러,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최근 세계 드론 산업의 흐름은 소형 드론에서 중대형 드론 제작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바로 사람의 탑승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는 것. 그렇게 되면 조종사가 필요 없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요즘에는 그 소형 드론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중대형 무인항공기들은 앞으로 수송기로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굳이 그 사람이 조종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운영 수송용으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하면서 이제 감시하는 쪽, 그렇게 국가 국토 감시, 산불 감시 이런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중대형 무인항공기들은 공공 수요로서는 그런 공익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될 것이고, 상업적으로는 이제 주로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송용으로 가능한 무인 항공기 개발이 한창이다. 현재 민간 항공업체에서 개발 중인 이 무인 항공기는 기존에 사용했던 일반 군용 헬기를 개조해 만든 것이 특징. 외형부터 내부까지 180도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블랙에 가까운 카키색 외관. 이것이 바로 새롭게 제작 중인 500MD 무인 헬기다. 반경 최대 200km 이내를 4km 성공으로 날아올라
미리 입력해 놓은 항로를 따라 사람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는 미국의 한 항공사가 개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이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운용 시한에 비해 실제 기체의 운용 시한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점에 주목. 기존 공격 헬기에서 무인 헬기로의 개발을 시도했다. 그 결과 국내 항공사가 기술을 이전받아 무인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는 자체 기술로 무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헬기의 기체를 받아 무인화하다 보니 장점이 더욱 많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군에서 사용하던 헬기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췄다. 현재 드론이나 다른 무인기들은 플랫폼이 작아서 무장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지만은 500MD는 무인기로 무인화했을 때 무장을 장착해서 우리가 무기 체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관측기나 탐색기로 개발을 해서 운용 안정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장까지 장착해서 공격용 무장 헬기로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 외에 다른 한쪽에서 제조되고 있는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 무인기 제조 막바지 작업에 작업자들이 한창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손선이 오는 거라. 그렇다고 여기에 어떤 인덱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인기의 정체는 바로 사단 정찰용 무인기.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군대 사단급 부대에 배치하는 길이 3.4m, 폭 4.3m 크기의 정찰용 무인 항공기다. 사단 무인기의 특징은 자동 착륙이 가능해 안개가 낀 날이나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급강하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비행 중 엔진이 멈출 경우 원격으로 엔진의 시동을 걸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행체가 추락하지 않게 낙하산이 펴져서 기체를 보호할 수 있다. 저희 사단 무인기는 미국에 있는 섀도우라고 하는 무인기하고 이제 급은 비슷한 급인데요. 이제 주요 특장점으로 보시면은 부대가 동시에 임무 교대를 해서 24시간 동안 적지를 정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우리나라 환경이 이제 산악 지형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각도로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착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비행 중에 엔진이 정지하거나 이럴 때 자동적으로 재시동을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드론의 기술들과 개척된 분야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드론과 관련된 각종 지원 정책과 체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적어도 무인 항공기 교통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충돌의 위험을 낮추고 사생활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규제를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 고도 기준은 고도 150m 이하다. 우리의 드론 규제 기준을 보면 유럽과 비슷하고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 강원도 영월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5지역의 드론 시범 상시 공역 지역을 지정, 미래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창작 아이디어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상시 공역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 이제 상당히 많은 드론 제작 업체들이 있는데요. 제작을 했을 경우에 원하는 의도,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역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시 공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의도된 대로 또 현행 항공안전법상 그 이상의 성능을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편안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상시 공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 무인기 워크숍. 최근 높아지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엔 국내외 무인 항공기 전문가들이 참석.
국가별 연구 과제와 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연구진들까지 함께 현재 미국의 드론 산업과 기술에 대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사에서 지금 아주 하이엔드 UAV나 또 조그만 많이 아시는 조그만 소형 드론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분야에 지금 관심이 많으셔서 새로 국가기관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떤 공동 관심사가 있는지 또 공동 연구를 할 과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무인 항공기 드론. 미래를 선점할 블루오션으로 꼽히며 나라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치열하게 몰두하는 지금. 저마다 승부처가 될 경쟁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군용 무인 항공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대형 무인기 쪽 기술은 상당히 저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민간 쪽으로 많이 확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기본적 기술과 또 발달된 IT 기술들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무인 항공기의 기반 기술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이런 연구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아직 무인 항공기 연구를 많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보다 더 빨리 시작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중대형 무인 항공기의 시장이라든가 기술 수준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무인 항공기 드론. 미래가 밝지만 치열한 경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드론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더 높고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